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레디언트 필드를 사용을 해서 NMR 시그널로부터 X, Y, Z 3차원 위치상의 특정 시그널을 구분해내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B0와 B1 거기에다가 우리가 X, Y, Z 축 각각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줘서 스페이셜한 공간적인 구분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스핀 에코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핀 에코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TR과 TE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TR과 TE는 향후 우리가 이번 학기를 거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MR 이미징의 여러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TR과 TE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 뒷부분에 우리가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MR 이미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뭐 예를 들면 T1 웨이티드 MR 이미지, 그리고 T2 웨이티드 MR 이미지, 그리고 뭐 디퓨전 웨이티드 또는 펑셔널 MRI,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TR과 TE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TR과 TE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특성의 MR 이미지를 우리가 촬영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TR과 TE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R과 TE의 definition,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R은 repetition time이라고 해서 반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요게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90도 RF 펄스를 반복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90도 RF 펄스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RF 펄스는 잘 알고 있죠. RF 펄스는 이제 레디오 프리퀀시 펄스, 이거 이제 B1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B1 RF 레디오 프리퀀시 펄스를 주는데 90도짜리를 준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이제 net magnetization이 벡터가 이렇게 이제 최초에 위쪽으로 B0 방향으로 걸려 있잖아요. M이라고.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엑시테이션을 시키죠. 그래서 B1을 걸어줘서 엑시테이션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얘가 이제 90도 누워서 이렇게 90도 누워서 XY 플레인에 놓여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이 시당초 있는 이 M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를 몇 도 회전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틸트 시킬 것이냐는 결국 이 B1 필드, 그러니까 RF 펄스죠. 이 B1 RF 펄스를 얼마나 강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스피닝 프로톤의 에너지 전달 양이 달라지고, 그러면 보다 많은 스피닝 프로톤의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많은 스피닝 프로톤이 로우 에너지에서 하이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벡터의 방향이 더 많이 이제 회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몇 개의 스피닝 프로톤을 에너지 전달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바꿀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결국 이 B1이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얘가 45도 누울 수도 있고 또는 90도 또는 좀 더 넘어가서 180도 정도까지 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틸트 되는 각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B1 RF 펄스를 얼마나 강하게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라고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90도짜리 RF 펄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90도 RF 펄스를 주고 엑스테이션을 시켜서 180, 이 M이 XY 플레인에 놓여지게끔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는 이제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90도 RF 펄스를 다시 줄 수 있죠. 그 다시 줬을 때 그 다시 주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이 결국은 T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E는 뭐냐? TE는 이제 에코 타임, 요 E는 에코인데요. 에코 타임이라고 해서 얘는 90도 RF 펄스와 이 에코 시그널의 피크, 그러니까 정점, 이 에코 시그널의 정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E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이 에코 시그널이 뭔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에코 시그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에코니까 뭔가 메아리 같은 형태죠. 그래서 뭔가 메아리의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메아리 시그널의 정점, 픽까지 걸리는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TE, 에코 타임이라고 한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코 시그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R과 TE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이 TR은 또는 TE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주는 파라미터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90도 RF 펄스를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걸어주고 다시 그 90도 RF 펄스를 언제 타이밍에 걸어주느냐는 결국은 이미지를 촬영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의 시간이 TR이고요. 그리고 내가 90도 RF 펄스를 주고 에코 시그널이 나타날 텐데 그 에코 시그널의 픽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결국 이제 TE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파라미터다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향후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면은 뭐 TR 시간이 짧다, TR 시간이 길다, 또는 이제 TE 시간이 짧다,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R을 짧게 만들고 TE를 길게 만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영상은 어떤 특성이 있고 반대로 TR을 길게 주고 TE를 짧게 주면 어떤 특성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원하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서 TR과 TE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MR 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이 되겠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의 이미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 TR과 TE를 가지고 바꿔가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 TR은 약 500ms보다 작으면 그러면 TR이 짧다, short TR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이제 1500ms보다 TR이 긴 경우를 우리가 long TR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TE 관점에서는 30ms보다 작은 TE를 우리가 short TE라고 하고 80ms보다 긴 TE를 우리가 long TE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치들 500, 1500, 30, 80과 같은 수치들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시간을 경계로 short와 long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TR과 TE라는 것이 내가 이 RF 펄스를 어떻게 주느냐, 어떤 타이밍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파트인데 얘네를 짧고 길고 또는 이제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 시그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엑스테이션과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넷 매그네타이제이션 벡터가 서 있다가 내가 라디오 프리퀀시 B1을 걸어주면 얘가 XY 평면으로 눕고, 이때 B1을 걸어줘서 에너지를 주는 과정이 엑시테이션이죠. 그래서 내가 90도 RF 펄스를 걸어서 얘를 90도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B1을 없애고 B0만 남기면, 그러면 하이 에너지로 갔던 그 스피닝 프로톤들이 다시 로우 에너지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얻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된다.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somehow 시그널 형태로 바꾸면 요 시그널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테이션 됐다가 요 과정은 우리가 릴렉세이션이죠. 엑시테이션 됐다가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시그널 형태로 만든 것, 그것이 에코 시그널이 되고요. 여기 요 왼쪽 아래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요 순간에 요 타이밍에 우리가 90도 RF 펄스를 주고 줬다가 이제 이 RF 펄스를 없애면,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FID 형태로 디케이 되는 시그널이 있다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방출하는 에너지를 잘 얻으면 얘가 시그널이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코 시그널의 픽이 요 시점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0도 펄스를 주고 에코 시그널의 픽이 생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면 90도 RF 펄스를 주고 에코 시그널이 픽이 생기기까지 요게 TE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뒤에 어느 시점에, 요 시점에 내가 90도 펄스를 다시 줬다 라고 가정하면 이 90도와 90도 사이에 걸린 시간, 요게 이제 TR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90도 RF 펄스와 이 90도 RF 펄스는 어떤 타이밍에 내가 펄스를 줄 거냐는 결정을 사용자가 하니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TR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90도를 주고 어느 시점에 90도를 다시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TE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결국 TE도 TR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파라미터인데요. 이 TE는 잘 보면 이 에코 시그널의 픽이 걸리기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에코 시그널이 언제 나타날지는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엑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릴렉세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이 시그널이 얻어지는데 메아리처럼 그 시그널의 픽인 거니까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제 180도 RF 펄스 여기 있죠. 요게 이제 키입니다. 그래서 180도 RF 펄스를 내가 요 시점에 딱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도 RF 펄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요 시점에 180도를 주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2배의 시간 뒤에 에코 타임의 픽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90도와 180도 RF 펄스 타이밍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2분의 TE가 되는 거죠. 여기도 2분의 TE가 된다. 그래서 결국 에코 타임의 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T인데요. 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180도 뒤집어주는 그 RF 펄스를 어느 타이밍에 주느냐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TE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제 90도 RF 펄스를 주고 다시 180도 RF 펄스를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에코 시그널의 픽이 결정되니까
내가 TE도 180도 RF 펄스를 주는 타이밍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TR과 TE의 개념은 잡으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이 에코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180도 RF 펄스를 줬을 때 왜 2배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코 시그널의 픽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